위로가 필요한 순간. 유난히 긴 하루였다. 지친 몸을 침대에 털썩 던졌다. 평소라면 잠든 아이를 깨울까 작은 몸짓도 조심하는 혜인 씨였지만 그만한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위로가 필요한 순간은 많은데 위로를 받고 위로를 건네기는 참 어렵다. 위로를 전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무슨 힘이 될까 싶어 망설이기도 하고 내 진심은 알겠지 싶어 그냥 넘어가기도 한다. 위로받고 싶어 얘기를 꺼냈다가 어머, 넌 그래도 나보다 낫다. 그 정도면 행복한 거야. 나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이야기에 복이 겨운 사람이 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방법을 고민한다.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꾸만 어긋나는 위로의 순간에 답답함이 쌓인 모습, 닿지 않는 마음을 전하다 보면 결국 이런 내 마음은 누가 위로해 주나 싶어 지쳐가기 마련이다. 누군가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따뜻한 힘이 되는 위로, 어떻게 건네야 할까? 위로의 마음은 공통이지만 위로의 언어는 제각각이다. 위로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위로를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먼저 떠올리는 것은 달라도 위로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 인생임은 분명한 것 같다. 당신에게 위로의 순간은 언제인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신선한 바람과 따뜻한 햇빛이 느껴질 때, 고단한 몸을 푹신한 소파에 파묻을 때,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풀어지는 바로 그 위로의 순간. 물론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도 크다. 열심히 한 일을 인정해 줄 때, 요즘 힘들지? 하며 티내지 않는 마음도 알아줄 때, 그리고 가만히 안아줄 때, 위로받은 경험을 나열해 보면 매우 다양한 순간, 다양한 방법이 등장할 것이다. 첫 번째 위로의 비결. 진정한 위로를 위해서는 먼저 위로의 순간과 의미가 저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발견해야 한다. 누군가는 따뜻한 말을 들을 때 위로받지만 누군가는 100마디 말보다 따뜻한 포옹 한 번에 위로를 받는다. 누군가는 내 말 좀 잘 들어달라는 말로 위로가 필요함을 표현하지만 누군가는 밥 사달라는 말로 위로를 구한다. 당신은 무엇을 위로라고 느끼는가? 위로는 결국 사랑의 언어이기도 하다. 위로받고 싶다는 말에는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정말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다. 위로하고 싶을 때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당신에게 마음을 두고 있고 그렇기에 힘이 돼주고 싶은 마음에서 위로가 시작된다. 위로가 곧 사랑이므로 자신과 타인에게 필요한 위로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떠올려 보자. 세계적인 상담가 게리 체프먼은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이라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소개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방법을 쓰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위로하려 한다. 위로했지만 위로가 전해지지 않는 이유다.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방법이 아닌 상대가 원하는 방법으로 다가갈 때 진정한 위로가 깃든다. 정말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받고 싶은 언어는 어떤 언어인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다. 위로받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무엇이 위로인지 알아야 정말 필요한 위로를 요청할 수 있다. 결국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힘내, 잘 될 거야 등의 말도 큰 위로가 되지 않는다. 내가 힘든데 힘내라고 하면 힘이 납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내라는 말보다 저는 사랑해 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위로랍시고 꼬치꼬치 캐물으며 상처를 후벼 파는 일도 있다. 상황을 잘 알아야 제대로 된 위로를 해줄 수 있으니 질문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호기심을 채우느라 물을 때가 많다. 위로처럼 보이지만 위로가 아닌 행동의 공통점은 진정으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보다 자신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위로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해 왔다면 위로의 순간을 망치는 자신의 욕구가 무엇이었는지 찬찬히 들여다보길 권한다. 나를 가장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서만 위로를 구할 수만은 없다. 내 위로의 언어를 찰떡같이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항상 함께일 수는 없다. 때론 나를 위로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만으로 더 외로워지기도 한다. 위로가 필요한 순간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이유이다. 인생이라는 과정을 살아가느라 참 애쓰고 있다고, 누구나 넘어지고 실수한다고, 나 역시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태도이다. 괴롭고 힘든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혹독한 질책이나 현실성 없는 낙관이 아니라 자애로운 마음이다. 마치 시리에 빠진 누군가를 위로하듯이 자신의 삶과 모습에 대해 자애로운 태도를 갖는 것, 바로 자기자비다. 자기자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누구에게나 이번 생은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고, 때로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넘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나 참 애쓰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토닥일 줄 안다.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이 바로 자기자비다. 무언가 잘못되고 망쳐버린 것 같을 때 자기자비를 가지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망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고 자신을 다잡을 수 있다. 서툰 위로에도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자. 살다 보면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참 많다. 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위로가 찾아온다면 좋겠지만 타인의 언어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고 우리는 참 서툴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완벽한 위로보다 서툰 위로를 마주할 때가 더 많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해도 위로를 전하는 마음을 알아주자. 때론 자신의 위로 방법이 너무 서툴게 느껴질 때도 있다. 정말 위로하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다면 진심을 전하며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난 너에게 힘이 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힘이 날까? 다른 사람을 정서적으로 많이 위로한 사람일수록 외로움과 스트레스, 불안을 모두 덜 느꼈다. 위로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니 위로는 일단 하고 볼 일이다. 막연히 위로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공감과 이해를 전해보면 어떨까? 그 마음이 나에게 돌아올 뿐만 아니라 혹여 돌아오지 않더라도 내가 건강해질 수 있으니. 진정한 위로를 주고받는 법. 첫째, 내가 쓰는 위로의 언어를 찾아보자.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활용해도 좋다. 더 간단한 방법은 자신이 위로받았던 경험을 떠올려 보거나 상대방이 위로받은 순간을 물어보는 것이다. 둘째, 자기자비의 마음을 갖자.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을 해보면 자기자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1. 나는 나에게 친절하고 이해심을 가지고 있나? 2. 나는 누구나 실패와 실수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나? 3. 나는 부정적 감정에 대해 균형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나? 셋째, 위로의 말과 행동을 준비해 두자. 자신과 타인에게 위로가 필요한 순간을 대비해서 그때 써먹을 말과 행동을 생각해 두자. 위로도 연습이 필요한 기술이다. 처음부터 능숙하게 잘하기는 어렵다. 이 정도면 괜찮아. 오늘 열심히 살았잖아. 내 탓이 아니야. 생길 일들이니까 생겼을 뿐이야. 위로받은 말이 있다면 기록해 두어도 좋다. 물론 접촉 위안을 기억한다면 위로를 반드시 말로 전달할 필요는 없다.